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확진자와 접촉자가 1,3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부천에서 거주자로 알려진 12번, 14번 환자의 동선과 겹치는 이들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확진자가 늘면서 지역사회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연일 대책을 내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손민호 인천시 의원과 오세광 경기일보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접촉자가 급증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되나요? 5일 현재 국내에서 이제 18번째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이제 4일까지 16명에서 이제 어제 오늘 2명이 늘어났는데요. 네. 한 명은 30대 이제 후반 남성으로 이제 싱가포르에서 이제 감염된 것으로 이제 확인되고 있고, 또 한 명은 이제 16번째 환자의 이제 딸로 이제 판명이 됐습니다. 네. 이제 이들 확진자와 접촉한 일반 접촉자들도 이제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3일 날 이제 900여 명에서 4일 날 1,300명으로 늘어났고, 이제 현재 1,300명 훨씬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증상자도 3일에 68명이었던 것이 이제 4일에 129명으로 이제 하루 새에 61명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12번 이제 확진자가 접촉자가 이제 늘어나면서 이제 일반 접촉자의 수도 이제 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12번 확진자는 이제 관광 가이드입니다. 사실 이제 일본을 갔다가 이제 일본에서 이제 확진자의 통보를 받고 이제 국내에서 확진 판정을 받게 된 거고요. 12번 확진자의 이제 부인이 이제 또 14번째 이제 확진자로 이제 밝혀졌고, 이제 16번째 확진자는 이제 광주에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다가 이제 엑스레이나 이제 혈액 검사를 받았는데, 네. 중국 우한을 방문한 전력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사실은 의심 환자로 이제 분류가 되지 않아 가지고 검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상태가 이제 악화되어서 이제 검사를 받은 결과 이제 양성 반응을 받아 가지고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제 오늘 밝혀진 건데, 이제 17번 확진자가 이제 행사차 이제 싱가포르를 방문했다가 이제 말레이시아인으로 이제 확진자와 이제 접촉이 돼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이제 국내에 이제 통보되면서 이제 또 확진자로 밝혀졌고요. 이제 18번 확진자는 이제 16번째 확진자의 딸입니다. 이제 가족 간 전염 사례 이제 세 번째 사례인데요. 이제 이들 이제 12번, 14번, 16번, 17번 확진자가 이제 중국 우한을 이제 방문한 사례들이 없어가지고 의심 환자로 이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이제 12월 이상씩을 무방비로 이제 지역사회에 이제 노출되면서 이들의 이제 이동 경로에 이제 비상이 이제 걸리게 된 겁니다. 이제 부천의 이제 확진자는 이제 2명인데, 이제 5일 현재요. 경기도 내 이제 확진 환자가 총 5명입니다. 인천은 1명이죠. 이제 인천 1명이고, 부천이 이제 이 중에 이제 2명입니다. 부천은 이제 자가 격리가 지금 현재 32명이고, 능동 감시자 이제 125명, 유증상자가 이제 1명으로 이제 분류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5일 현재까지 확진자가 18명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인천 지역에서도 지역 내 확진자는 늘지 않았지만 이 12번 확진자가 들른 곳이 많아서 관리 대상자는 늘었죠. 어떻게 파악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천의 확진자 한 분은 사실은 이제 공항에 입국하시다가 이제 발견이 되어서 지금 이제 인천의료원에 격리돼 있으시고요. 네. 12번 확진자가 이제 이렇게 접촉하신 분들이 지금 총 그 접촉이 있었던 분이 105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중에 그 이제 1번 환자하고 접촉이 있었던 10분은 격리 해제가 되었고요. 나머지 95명은 현재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증상자들이 77명이 있어서 그 중에 또 68명은 이제 현재 격리가 해제됐고요. 9명은 현재 병원에 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의심 신고로 45명이 또 자가 격리 중에 있고요. 그 우한 입국자 중에서 한 107명이 계신데, 그 중에서도 지금 76분은 감시 해제가 되었고, 지금 현재 31분이 자가 격리 중에 있습니다. 네. 12번째 확진자로 인한 파장이 적지 않은데요. 12번째 확진자와 함께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분들로 인해서 문을 닫는 어린이집까지 생겼다고요? 예. 이제 부천에서 거주하고 있는 12번 확진자는 이제 중국 사람인데요. 사실 이제 그 부인도 이제 중국 사람이고요. 이제 이분들이 이제 12일 동안에 이제 부천과 경기도 군포, 수원,
부천, 강원 등지까지 이제 활보를 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부천역 이제 이마트와 이제 부천역의 CGV 이제 영화관 또 병원, 약국, 이제 식당을 이제 다닌 것으로 이제 확인되면서 이제 부천 지역 사회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그 감염, 최악의 어떤 그 지역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우려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후 이제 12번 확진자 이제 14번 이제 부인이 이제 감염되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이제 딸 14살인 딸이 이제 음성 반응을 보여가지고 이제 다행스럽게 이제 확진자가 안 돼 있고요. 지금 관리 대상으로 돼 있고요. 실제 이제 경기도민 이제 12번 확진자가 경기도민만 접촉한 사람들은 이제 230명인데 사일 현재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한 660명으로 가장 확진자 중 18명의 확진자 중 가장 많은 어떤 그 접촉자를 이제 발생시켰습니다. 12번 이제 밀접 접촉자인 이제 군포시에 이제 의료진 9명과 친척 5명이 이제 또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고, 네. 이제 부천시 접촉자 6명도 이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천시는 이제 12번, 14번 이제 확진자로 인한 또 다른 이제 감염자가 이제 더 나오지 않기를 이제 바라면서 이제 곳곳을 이제 방역을 하며 이제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영화관과 어린이집까지 임시 휴업을 하는 상황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인근 지역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부천은 물론이고 또 인근 지역인 인천, 부평과 계양의 지역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 갈수록 불안이 커져가는 건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중이용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음식점 이용도 지금 뭐 줄여나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부평구와 계양구청에서는 어떤 선별진료소 운영과 공공시설의 어떤 소독이라든지 또 취약계층에게 방역용품을 제공하는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인천과 인접한 김포 지역의 분위기를 살펴볼 텐데요. 학부모 이혜주 씨와 전화 연결해서 지역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이혜주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포 지역 개학한 곳도 있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클 텐데요. 주위 학부모들의 분위기 또 본인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2월 개학을 한 학교들이 있어서 긴급으로 운영위원회가 손입된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외 학교들도 또 3월 신학기를 대비해서 2월에 학교 운영위원회를 모두 예정하고 있거든요. 뭐 심하게 뭐 요동치거나 이러지는 않지만 제3국에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네. 외국 여행을 갔거나 다녀온 친구들의 부모들이 자기 신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많이 의논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된 이후에 외출을 하지 않고 실제로 영화관이나 음식점도 텅텅 비었다고 하는데요. 실생활에서 느끼시나요? 이 1월 졸업식이 있었던 김포 관내는 청소년들한테는 2월이 가장 설레는 시기거든요. 예.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나 이런 곳에 외출을 자제하고 또 가정 내에서 개인 위생에 신경을 많이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영화관이나 쇼핑몰들이 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학원, 등하교에 대한 패턴도 많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네, 뭐 지역사회에서 긴장감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시민으로서 김포시에서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예, 현재 체육시설이나 평생 학습관 같은 것들도 뭐 휴관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장님과 교육장님께서 직접 만나셔서 협의를 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많이 힘들지만 조기 차단이나 이런 걸 위해서 애쓰시는 바른 노력에 대해서는 학부모 입장에서 되게 많이 감사드리고 있고요. 가짜뉴스 생성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시에서 실시간으로 홈페이지에 관내사항을 소통해주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고 많이 애써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3월에 개학하면 마스크로는 될런지 학부모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또 네. 마스크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방송들이 계속 나오니까 우리 아이들이 등교할 때 마스크가 넉넉하려는지 손소독제를 비롯한 소독용품들은 가능하려는지 이런 기운도 좀 있습니다. 네, 시민으로서 또 학부모로서 우려하는 바가 크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자체와 정부에 바라는 점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시죠.
바른 정보를 소통해 주시는 게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는 가장 바라는 점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불안과 공포는 바르게 전달되지 못한 정보에서 많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이들이 3월에 신학기를 맞게 되면 그 상황에 따른 빠른 대응과 대처를 좀 애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학부모 연결해서 김포 지역 상황 들어보고 왔는데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지역마다 대책반을 꾸리는 등 지자체가 비상에 들어갔습니다. 인천시는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인천도 역시 지역 방역 대책반을 24시간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선별진료소도 31곳으로 확대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과 특별교부금 31억 원을 투입해서 그 선별진료소, 각 군구의 선별진료소와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있고요. 가장 우려되는 것이 사실은 2차, 3차 감염 우려인데요. 이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접촉자가 있는 어린이집 2곳이 지금 시원을 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 박물관 등 박물관 4곳, 또 영어 마을 등이 운영 중단에 들어갔습니다. 예. 공공시설에 대한 휴관 조치가 이렇게 취해지고 있고, 또한 사회복지시설이나 시설관리공단 등 시설관리공단이 운영 중인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도 휴관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안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염병 위기 단계가 관심, 주의, 그다음에 경계, 심각 단계로 나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있는데요. 네.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되게 되면 휴관 휴업이 이제 확대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격리 환자들이 또 대량으로 늘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격리 환자 확대를 대비해서 격리 시설 확충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가 격리자에 대해서도 군구에서 1대1 매칭으로 공무원들을 배치를 해서 전담해서 하루에 2차례씩 지금 상황들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앞서 이제 학부모 전화 연결해서도 들었지만 마스크 가격 인상과 사재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천시가 조치에 나선다고요? 네, 지금 특별사법경찰들이 투입돼서요. 시중에 유통되는 가격들이 어떻게 되는지 점검하고 있고요. 특히 온라인상에서 이 매점 배속 등을 통해서 지금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모니터링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인천의 한 시민단체에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천시 차원의 감염병 방역 대책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 예방을 위해서 역학조사관을 자체 충원하고 또 종합대책본부를 구성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현재 시는 역학조사관이 지금 1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강화군과 옹진군에서 그 각 1명씩 지금 지원을 해서 시에서 지금 이제 3명으로 지금 이제 하게 되고요. 예. 이 상황이 좀 정리가 되고 나면 그 조직 진단을 통해서 우리 역학조사관 충원에 대해서도 의회가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 지역 상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사실 부천 지역에서는 지역 내 감염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죠. 예, 예. 12번째 확진자가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녔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서 부천시의 대응책은 어떤 게 있나요? 사실 이제 부천시가 가장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이제 12번째, 14번째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또 이들이 이제 동선이 이제 공개되면서 이제 가장 많은 어떤 접촉자가 나오게 됐는데 이들 이제 관리 대상이 늘어나면서 부천시를 비롯한 이제 행정당국과 이제 교육당국이 이제 어린이집과 이제 유치원 등 이제 휴園을 결정하고 또 복지관의 이제 어떤 각종 프로그램 잠정 중단 또 체육시설의 임시 휴관 또 각종 행사의 어떤 취소라든가 이제 연기 등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이제 선제적 대응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장덕천 시장은 매일매일 어떤 SNS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현황을 이제 업무 보고를 이제 시민들한테 이제 해주고 있고요. 이제 감염증 상황에 대한 어떤 예방 수치까지도 이제 시장이 SNS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곳들이 이제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어떤 역학조사관의 의견에 따라 이제
대부분 주택 단지라든가 이제 어떤 그 공개된 장소를 이제 소독을 이제 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가장 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안감이 이제 여전한 상태고 이제 지역 사회가 이제 흉흉하고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떤 그 큰 타격을 이제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또 부천시도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 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 대한 어떤 회생의 어떤 정책들을 이제 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지역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입을 경제적인 타격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요. 특히 인천은 중국인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찾는 네, 곳입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지역 경제가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네. 지금 2월 5일 현재 그 중소기업 13군데가 지금 피해가 파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자재 수입 불가에 따른 이제 제품 생산 차질이라든지 대금 미결제 및 미발주에 따른 조업 중단, 그 다음에 중국 항공이나 항운의 그 물류 시스템이 마비가 되면서 물류 운송의 어려움 등의 피해가 지금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관광업계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쪽 관광객들도 지금 예약을 취소하는 등 이 가장 큰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 지역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천시가 경제 대책반을 꾸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시는 그 2월 3일부터 그 경제 대책반을 구성하고 경제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물가 유통 관리라든지 소상공인 지원, 그 다음에 중소기업 지원, 지역 관광 대책 등 피해 기업 지원책을 이제 마련하고 현장 중심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작년에 그 서구에 수돗물 사태가 있었을 때도 523건에 약 100억 원에 이르는 그 신용 보증, 소상공인 특례 보증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요. 경영 안정을 위해서 신용 지원 보증을 확대하고 특히 이 경기 상황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긴급 특례 보증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시민들의 불안감이 계속 커져가고 있는데 이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있을까요? 네, 정부가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데요. 네. 시도 뒷북 행정이 아니라 그 선제적 대응을 해 나갈 거고요. 현재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불필요한 소문들이 확대 재생산돼서 시민 불안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고 또 방역 및 예방 활동과 대시민 대처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 여러분들도 그 예방 수칙을 잘 지켜서 시와 함께 이 위기를 함께 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취재를 하시면서 네. 굉장히 다양한 경우를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감염증 대응 측면에서 아쉬운 점은 없었나요? 사실 12번째 이제 확진자가 부천의 거주자로 알려지면서 이제 당정 협의를 개최했습니다. 부천시가 이제 시도의원들, 국회의원들과 또 시 간부 본부들 전부 이제 참석시킨 가운데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당정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제가 취재를 갔는데 이제 언론인들 취재를 이제 막았던 게 상당히 이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제 발빠르게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부천시의 어떤 상황 또 그리고 대처하고 있는 계획들 또 그 방역 관련 활동들에 대해서 일일이 이제 그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천시의 어떤 그 행정력에 이제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부천에서 12번째 환자와 접촉한 학부모와 관련해서 근거 없는 소문이 돌았다고 하던데 어떤 일인가요? 그게 이제 영화관에서 같이 이제 보았다, 옆좌석에서 보았다라는 이제 학부모가 이제 서울에 뭐 이제 초등학교 이제 학부모인 것 같아요. 이제 그분이 이제 같이 이제 봤다는 것만으로 해서 이제 알려졌는데 그분과 관련해서 이제 맘카페에서 이제 음성 판정이 났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성 판정 난 것과 이제 능동 감시 대상자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 당국과 이제 지방자치 행정 당국이 상당히 이제 곤욕을 치렀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부천시도 사실은 중동 지역의 병원에서 발생을 했다, 이마트에서 발생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에 그랬지만 뭐 정재훈 시의원이 보건소에 확인해가지고 발빠르게 아니다, 가짜 뉴스다, 허위 사실이다 해가지고 이제 밝혀주고. 대부분 이제 그런 어떤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어떤 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역시도. 네, 가짜 뉴스까지 돌 정도로 굉장히 시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행정력으로만은 좀 부족하니까 주민력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손민호 인천시 의원과 오세광 경기일보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